현장에서도 많은 참여 작가님도 무대를 모시고요. 네 배우님도 참여를 모시겠습니다. 김성아 배우님, 조유진 배우님, 소은주 배우님, 나현진 배우님까지 차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도 이렇게 꽉 찼는데 객석도 꽉 찬 열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하고 여기서 오늘 영화 처음 같이 보시고 옆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오늘 자리 같이 하시는 소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첫 인사 말씀, 소감 짧게 한 번씩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監督の熊切です。去年のハッシュタグマンホールという映画で、この人の映画祭に来たんですが、今年また来られて、特に初の韓国映画で、来ることができて、大変光栄で思います。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를 감독한 구마키리 가즈요시라고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 메이몬이라는 영화로 부천영화제를 한번 찾은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다시 제 작품으로 특히나 첫 한국 작품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僕は、仕上げの作業で毎日のように見てたので、もう、初めてではないですね。ですから皆さんの感想を聞けたらなと思います。 사실은 저는 극장에서 여기서 처음 봤다고 아까 이제 장성남 모더레터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편집 단계에서 너무너무 이 영화를 당연히 많이 봤겠죠. 많이 봐서 매일매일 봤었어. 이 자리에서 봤을 때 크게 이제 저는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나중에 많은 얘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共同脚本の何こそうです。日本と韓国の多くのスタッフとキャストに恵まれて、今日このような大きな会場で上映させてもらって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今日は皆さんのご意見とご感想を聞くの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담당한 나미코 소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많은 스태프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배우들과 함께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촬영하고 나서 이렇게 큰 상영관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감상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마이크 드리고 인사 말씀 이어서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에서 유미 역할을 연기한 봉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첫 상영이고 저도 처음 보기도 하는데 제가 인천 출신이라 가지고 부천 영화제를 많이 오가면서 보기도 했었고 해서 특히 친구들을 많이 그리고 인천에 제 지인분들을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드렸었는데 다들 또 어떻게 보셨을지 참 긴장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가지고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에서 이한주 역 맡은 배우 고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은주는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고은준.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저희도 이제 스크린에서 물론 후반 작업하면서 짧게 봤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는 처음이라 되게 설레면서 봤는데 너무 재미있게 봤고 또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했는데 또 저희 생각대로 아니면 또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표현들이 나와서 너무나 흥미롭게 봤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즐기셨다는 저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은 역의 송호주입니다.
영화관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영화를 공개하기도 해서 너무 긴장도 되고 떨리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정역의 나현진입니다.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무섭게 영화 잘 봤는데 다들 잘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영화를 따끈따끈하게 봐가지고 다 같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기본 질문 하나씩 드리고 객석으로 바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마키리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이 영화를 오컬트라고 하더라도 사실 오컬트는 우리가 되게 그 할리우드 영화나 서양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주로 그 성경에 써있는 악마와의 대결로 이제 치달아가는 그런 장르였다는 이 영화는 막 일본, 한국의 무속신앙이나 또 힌두교 악마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뭔가 그 오컬트 장르의 아시아화, 아시아 색깔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악기와의 대결뿐만 아니라 이 악기가 정체가 뭔가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영화에 되게 중요한 줄기가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점을 연출하실 때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주안점을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いわゆるこの映画は、オカルト映画と呼ばれるものだと思うんですが、実は僕たち日本人は映画の中でもちらっと言ってるように多神教といいますか特定の宗教を持っていなくて、本当に都合よく、お葬式は仏教をやってクリスマスも普通に祝ってというふうに結構宗教のいいとこ取りをしているところはあるので、逆に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あまり一つの宗教にとらわれずにオカルトを表現することはできたような気がしています。 네, 사실 이제 이 영화는 말씀하셨듯이 오컬트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은 감독님이 계시는 일본에서 이 오컬트라는 분야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저희 영화에서도 좀 있었죠. 일본은 다 신교이다. 다른 여러 가지 신을 많이 이제 믿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을 표현하고자 특정 종교에 뭔가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실은 이 종교라는 게 없는 게 그때 그들이 종교의 좋은 부분만 취하는 이제 성향이 좀 있습니다. 문화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한다라든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또 그대로 크리스마스로 즐기는 이런 부분들이 특정 종교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의 종교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で実は僕は子供の時から、ウィリアム・フリードキン監督のエクソシストとか、いわゆるオカルト映画大好き、ホラー映画大好きだったんですが、なかなか日本でいうと悪魔払いであったりとかそういうオカルト映画って撮るチャンスってないんですが、今回韓国映画ということで、キリスト教の文化がある中で撮らせてもらえるということで堂々とオカルト映画が撮れるというのでぜひやらせてくださいと飛びついた感じです。 사실은 감독님이 어릴 적부터 윌리엄 감독님의 엑소시스트 이런 오컬트나 호러 분야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악마를 없앤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빙의된 사람을 빙의된 그 악마를 없앤다든가 또는 오컬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게 한국 영화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종교가 약간 기독교 문화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이 오컬트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바로 이렇게 했고요. 당당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今回ラークシャシャという得体の知れるサンスクリットの悪魔が出てきたりとか、そういう擬人化した悪魔はあるんですが、でも突き詰めると僕はオカルト映画というのは人間の中に隠されている悪意が具現化したその例え話みたいなふうに思っていて、そういう部分でそれぞれのキャラクターが、抑え込んでいる負の感情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のを達せられるように、そこは気をつけて描いたつもりです。
네,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지만 락사사 어쩌고 막 이런 굉장히 주문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들었을 건데요. 사실 이게 산스크리트에서 이제 기원을 했고 악마에 대한 표현인데 사실은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처럼 된 의인화된 의인화 발음이 안 되네요. 의인화된 악마를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오컬트라는 게 사실은 그 오컬트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악이 나쁜 마음들을 구현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각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나쁜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 장르 안에서도 좀 이런 이 영화의 개성을 살필 수 있는 답변 주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나미코조 박봉관님께 여쭤볼게요. 그럼 이 영화가 그리는 락시아사, 그러니까 악기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볼 때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단서로 나오는 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사를 쓰기까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거기 황홀이라는 게 사실은 기쁨, 그러니까 그 악마들의 나쁜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영화에 나온 악마들이 약간 그 캐릭터들이 자기의 나쁜 또는 마음의 상처를 파헤침을 당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악마는 그걸 보면서 엑스터시를 느낀다, 굉장히 기쁨을 느낀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락샤사 황홀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행동을 사람들의 행동, 상처받은 행동을 그 말로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럼 배우님들께는 제가 이 장르에 출연할 결심을 하신 순간부터 그 연기를 하신 순간까지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이 영화에서 네 분 다 그 악기에 씌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분장이나 특수효과의 힘을 빌린다고 해도 그 순간은 배우에게 그 장면을 이제 찍기를 앞두고 있으면 내가 과연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폭발적으로 제대로 연기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도전 정신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되게 배우한테 엄청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런 부담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라크샤샤가 들리는 그 장면을 제가 고베에 가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같은 숙소에서 다 같이 묵으면서 정말 그렇게 집중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거의 그 장면을 찍기까지 매일 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매일 들어가가지고 라크샤샤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움직이지? 약간 이게 안 그려지니까 많이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라크샤샤의 그림도 찾아보고 라크샤샤가 어떻게 약간 도깨비 같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육도 많고 이렇게 옛날 그림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좀 움직임을 써봐야겠다 이런 것들 조금씩 잡아갔던 게 있고 그리고 아까 황홀 얘기하셨던 것처럼 황홀을 표현해야 될 것 같은 그 순간 황홀을 너무 느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고 하면서 했던 장면들이 저한테는 그게 황홀이랑 그 대사가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한 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황홀에 취해가지고 감독님께도 너무 좋아해야 될 것 같다, 황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은. 네. 자, 너무 재밌었습니다. 장면이 키스는
동선을 짜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보고 우와 약간 이렇게 뛰어나갔다 이런 동선이 보통 제가 영화 촬영하면서 해본 적이 없는 되게 무대에서 해보는 그런 연기 같았어가지고 하면서도 와 이거 뭐지? 약간 되게 끝나고 재밌음을 또 느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초자연적인 연기를 해보니까. 황홀을 느끼셨군요. 네. 배우님. 네, 저도 말미에 이제 락샤가 빙이 돼서 명진과의 싸움이죠. 성화랑도 뭐 같은 고민이었고 또 중간중간 대화도 많이 이거 관련해서 나눴고 그리고 이제 성화의 락샤자가 먼저 촬영이 됐고 자 그러면은 이 한 주한테 들어온 락샤자는 나는 어떻게 또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근데 이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연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걸 했을 때를 비춰보면 일단은 나로 항상 출발하거든요. 내가 진짜 이것이 아니면 내가 진짜 악한 존재가 됐을 때 그리고 딱 때리잖아요. 폭력을 쓰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걸 상상했을 때 과연 나한테 어떤 뉘앙스가 나오나. 그리고 사실은 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뭐 연습을 이렇게 해보는 그 무대처럼 그런 기간이 주어지면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겠는데 거기서는 이제 리허설 조금 하고 슛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상상했던 거를 내가 좀 나온 대로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저도 좀 모르게 더 악기스러운 나중에 모니터 할 때 저렇게 했구나. 저도 나는 내 느낌은 그게 아니고 이랬네. 그래서 더 좋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 또 새로운 경험이자 너무 저 또한 성화와 마찬가지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또 오컬트의 묘미네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이런 악기에 들리는 역을 한번 맡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막상 실제로 맡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좀 긴장도 되고 너무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또 촬영을 할 때는 좀 더 저를 내려놓고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악기의 목적을 좀 더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최대한 그 악기를 상상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빙의가 되었을 때 어떤 반응, 그 증상, 움직임이 있는지 좀 찾아봤던 것 같고 희정이랑 락샤사 사이에서 이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감정일까 이런 걸 좀 많이 표현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다른 배우님들, 선배님들 하는 것도 막 보면서 많이 느낀 것도 있고요. 현장에서 감독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디렉팅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악기는 이 영화는 악기가 진짜 인물마다 진검다리 건너듯이 이렇게 비밀을 하고 다니는 그런 영화인데 배우님들이 이렇게 꽉 채워주신 덕에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는 영화로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객석에 마이크를 하나 여기 무대에서 하나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손 들어주시면은 소감이나 질문하실 수 있는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묻어준다고 하시죠? 저기 있군요. 네. 그럼 죄송해요.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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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중앙에 마스크 쓰신 분께 드릴까요? 네. 마이크가 이쪽에서 가니까 손 조금만 들고 계셔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명진이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눈이 바뀌었고 저는 그 안에 이제 락샤사가 결국에 명진이한테 들어갔다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명진이가 혼자 남게 되었고 앞으로의 그 일정 뭐 이런 여정을 또 혼자서 겪어 나가야 하는 그런 여운을 남긴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그 마지막에 명진이가 한 대사의 의도를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잠깐만 통역할 시간 좀 주세요. 잘 안 들렸어가지고요. 네.そうですね、おっしゃる通りのラストなんですが、最後は明神の屋根裏部屋を自ら封印して、札を貼って、要は自分の中に飲み込んだ落車者を、飼いならす時間を作っているみたいな、そんなニュアンスだったんですが、それで、オープニングでもあったように、コニョンといつも対話してたんですが、実はカメラが引いていくと、すべては一人で、実はあそこをサムゲタンは3人前なんですが、ミョンジンと、落車者とコニョンの分の3人前を一人で食べているという、ちょっとなんですか、視点を変えるとそういう光景だというのをやりたかったです。 지금 읽어주신 그대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마지막에 그 명진 방에 보면 아마 처음에는 창문으로 아마 정원 같은 것도 보이고 있었던 게 그거를 다 봉인을 다 해놨고 그 안에 락샤사랑 같이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치숙한 시간으로 만들자라는 마지막 이제 설정은 그렇거든요. 근데 오프닝에도 이제 권영이랑 계속 대화하는 씬이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 씬이 마지막에도 뭔가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혼자 딱 남게 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남았을 때 삼계탕이 아마 보였을 거예요. 닭 요리가 보였을 텐데 그 삼계탕이 사실은 3인분입니다. 누구누구 던지는 상상해 가시죠? 명진이랑 락샤사랑 권영호 요 3인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두 분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여기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가 저기서 오네요. 네, 맨 앞줄에 계신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네, 어떻게 해주세요. 네,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영화를 보려고 이제 너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집에 있는 염주를 다 채워 놨습니다. 근데 예, 절에서 염주를 사갖고 왔는데 그래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마지막 장면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그 운세를 뽑을 때 운세에서 이제 그동안의 뭐 미련을 이제 뭐 벗어나서 새로운 친구랑 이제 뭐 같이 가게 된다 이런 운세였는데 저는 그동안의 미련이 이제 건영이었던 것 같고 새로운 친구가 이제 락샤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뭐 그런 의도도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무속이라고 한다면 여러 신이 있고 뭐 유명한 장군이라든지 다른 신이 있는데 한결같이 어떤 특정 신 할머니라는 걸 명진이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할머니로 선정하신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희정이를 찾으러 신사에 처음 갈 때 명진이가 보리를 넣으면서 갑자기 이제 좀 힘들어하고 막 기침을 하고 이런데 그게 어떤 디렉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제가 좀 착각을 하게 된 건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偶然あれは開いた。しかもあれは実は、どう捉えられてもいいんですけど、明神は日本語が読めないので、多分あれは理解はしていないんですが、その通りの意図で。
네, 첫 번째 그 미련 새로운 친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연하게 펼쳐진 그 오미쿠지죠. 그게 이제 사실은 명진이라는 캐릭터가 일본어를 모르는 캐릭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대로 전개가 되는데요. 네, 아마 해석하셨던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친구, 번영에서 벗어나서 라차사랑 다시 잘 해나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まあ、それは実はですね、まあ、名字のバックストーリーというのを考えまして、それは名字の、親戚のおばさんがすごく有名なムーなんで、そのムーのおばさんから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託された少年時代に託されて名字ということになったという、バックストーリーを、まあ、彼のキャラクターを考える上で作りました。それで、まあ、亡くなったおばあさんの、霊が彼の中にいるのかどうかはそれは想像にお任せしますが、そのおばあさんにこう訪ねてですね、いろんなビジョンを見るためにというその名字の祈りの人のやり方を、この映画でやっています。 네, 그리고 할머니를 외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명진이라는 캐릭터의 이제 백스토리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생각을 했을 때 친척이셨던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설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한테 그 할머니한테 더 신뢰를 받았다. 뭐 이런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진의 캐릭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혼이 진짜로 그한테 있는지 그가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상 속에서 계속 할머니를 부르게 되고요. 할머니를 찾으면서 여러 가지 기도나 신에 뭔가 부탁을 하는 그런 이제 백스토리로 만들었던 게 할머니였습니다. ですね、意図としてはかなり結構山道を通っているので、かなりこうダメージを受けているっていうのとプラス多分、実際現場がですねかなり埃っぽい場所が多くてですね、それで多分意図以上に多分咳き込むシーンは鳥居のところもそうですがトンネルのところも自然と咳き込んでしまったんですけど、それが結構取っていて何かこう彼が感じたような感じがしたので、それはそのまま使わせてもらいました。 네, 그 다음에 기침하는 씬에 대해서 사실은 의도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의도한 부분도 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산을 걸어갔잖아요. 그 산을 걸어가면서 좀 힘들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도 있으면서 실제로 그 현장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먼지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먼지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의도보다는 더 크게 이 기침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크게 해석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도리를 지나갈 때도 그렇고 터널도 그렇고 이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하고요.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인상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장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おばあさんの先ほど言ってたおばあさん、おばちゃん、親戚のおばさんのエピソードはもしこの映画がヒットしたらパート2でぜひそこをゴッドファーザーパート2のように過去のエピソードと現在の新たな敵と戦うっていう二部構成でこうやりたいと思ってますので、ぜひきっとね皆さんで応援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 네, 지금 할머니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 영화가 첫 번째 영화가 굉장히 큰 히트를 친다면 파트 2를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그 할머니 캐릭터인데요. 그 할머니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아까 싸워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2부를 좀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개봉할 거니까 그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아쉽게도 다 돼가지고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내일 GB에서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간략하게 한 분씩 마지막 인사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本当にまだ出来たてで、冷静には見れておりませんが、皆さんこうやって、怖かったとか言っていただけたらすごく嬉しく思います。またぜひ公開された際には見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と思います。
네, 이제 막 나오는 작품이어서 감독님도 냉정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뭔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아까 이제 저희 질문에서 굉장히 무서웠다 이런 의견도 주셔서 감독님 나름으로 이게 너무 기쁘거든요. 앞으로 한국에서도 개봉할 겁니다.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요. 더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私も明日見るのが初めてなので、とても楽しみにしています。ちょっと韓国語と日本語のやり取りをたくさんしながら、意図したニュアンスが伝わっているのかなとか、いろいろ不安なこともあったんですが、皆さんにいろいろ助けてもらいながら、完成し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またご意見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작가님께서는 오늘 영화를 못 보시고 내일 아마 상영관에서 처음 상영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한국어와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한 뉘앙스가 그대로 전달이 됐을까라고 굉장히 많이 불안을 한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완성이 가능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의견도 많이,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셔서 고맙고요. 내일도 더 많은 의견 듣고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 처음 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나온 작품을 첫 상영할 때는 거의 객관성을 잃고 아, 저 장면이 저랬지, 계속 저 상황이 저랬지, 우리가 이랬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되게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보면서 되게 객관성을 갖고 보고 싶은데 오늘 제가 듣기로 저희 고베에서 메이크업 해주시고 또 헤어해주시고 했던 분들도 지금 여기 다 일본에 같이 계셨던 분들이 보러 오셔가지고 일본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사실 어디 계시는지 인사를 못했는데 그 스태프분들이랑 되게 지금 빨리 끝나고 얘기 나누고 싶고 네 그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정말 몸은 또 고생했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정말 너무 많이 풍족하기도 했고 정말 행복한 현장이었어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같이 작업했던 것도 항상 촬영 끝나고 스바라시를 외쳐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했고요. 그래서 참 감회가 저는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봄이었는데 봄에 고베에서 이렇게 촬영한 보면서 굉장히 새록새록 기억도 나고 모든 장면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갔는데 이 좋은 추억을 또 이렇게 관객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영화 재밌었다가 많은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화 보면서 고베에서 촬영했던 그 현장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멋진 분들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영화 신사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베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촬영했었는데 여러분 재밌다고 그리고 여름에 딱 맞게 너무너무 무섭다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계속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옆으로 퇴장하시는 분들 퇴장하시는 동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